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지방 분양시장의 온도차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분양시장에서는 잇따라 경쟁률 수백 대 1에 웃도는 청약 전쟁이 펼쳐지는가 하면 충청, 전라권에서는 청약 신청이 한 건도 없는 단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청약 온도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서 5월 이후 신규 분양 물량도 부산 등 이른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만 분양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3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되어 있고요.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 올려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답한 이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OX 퀴즈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LH의 임대 관리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오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문제풀이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LTV, DTI 규제 완화는 올 7월에 만료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5월 13일 이전에 상가 임대차를 계약했으면 바뀐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 못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적게 할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오입니다. 네, 오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문제풀이를 통해서요. 여러분 맞추신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LH의 임대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오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LH에서 임대 관리를 하다 보면요, 팀장님. 네. 아무래도 공실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단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방송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LH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을 받고 또한 임대 관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네. 이제 이 폭이 다세대까지도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전세를 활용해서 시대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한 월세 소득을 임대 소득을 받으시면서 임대 소득뿐만 아니고 시대 차익도 기대하시는 이 두 가지 부류가 계시는데요. 이 가장 큰 고민이 다세대를 하실 때 이 관리 부분입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야 원래 대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존재를 하고 또한 임대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 다세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썩히는 부분들이 계세요. 네. 세입자와의 문제를 통해서 그런 월세를 받으신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와가지고 관리 좀 해달라, 뭐 수선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또한 임대료를 내질 않아서 두 달, 석 달 넘어가면서 법정 싸움이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고민들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선정부터 임대 관리까지 월세를 받은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LH공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단점의 경우는 시세보다는 한 80% 적게 80% 정도의 가격으로 임대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 4월 28일 날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핵심 골자는 임대
임대 물량을 임대 주택을 많이 늘려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주거를 직접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꾀하자라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던가 뉴스테이를 10,000에서 2만 가구 늘려서 최종 30만 가구까지도 늘리겠다. 이런데 여기 안에서 포함된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다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행복주택이라던가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택지들을 네. 주택이 없던 택지들을 나라에서 보고 갖고 있던가 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택지들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걸로 바꾸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단점이 이 도심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출퇴근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럴 경우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집주인들이 샀을 경우에 그거를 임대 관리를 맞춰주면서 집주인 임대인들에 대한 임차인들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두 다 LH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네. 첫 번째 장점은 이 뉴스테이트라던가 아니면 행복주택을 만드는 비용의 절반 이하밖에 들지가 않아요.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어떤 그런 공급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 안에 공공 임대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LH 공사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수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 장점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뭐 임대를 맞추는 거나 어떤 공실의 위험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금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지원은 8천만 원 이하 최종 집값의 50%까지 1.5%의 저리로 임대를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요. 저렴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최종 8천만 원까지, 다가구 같은 경우는 4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요. 저렴하게 집을 구매하시고 또한 그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세대에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인이라든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뭐 장점을 알겠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뭐 어떤 월세라든가 임대료가 좀 낮다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네. 도시 근로자의 소득의 70%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인 도심 기론자의 한 달 연평 수득이 21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 70%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요. 어떤 이 골자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LH에서 임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다세대 주택 좀 더 관리가 용이해지고 또 서로에게 더 장점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규제 완화는 올 7월에 만료된다라는 질문에 X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5월에 연장된 데 이어서요. 네. 올해도 한 번 연장이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네.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골자가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했었던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나온 골자 중에 한 개인데요. 이 핵심은 많은 물량의 임대주택을 다각도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어떤 저소득층이라던가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월세를 받고 있는 월세 소득자분들이 월세를 아껴서 저축을 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십니다. 네. 대출을 활용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올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던 기간 만료가 되어 있던 LTV DTI 자체가 다시 10% 이하로 10%포인트가 떨어진다면은 또한 내 집 마련하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를 시켜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골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방안에는 또 다양한 주거비 지원의 방안도 있는데요.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5% 이자율이라면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신청하면 2%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저렴한 이자를 할 수 있도록 이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 시에 최저 1.6%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뭐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 또한 임대인 임차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내 집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LTV DTI 규제 완화 한 번 더 연장이 되게 되는데요. 시장의 활성화,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바람대로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13일 이전에 상가 임대차를 계약했으면 바뀐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작년 5월 13일에 이 상가 임대차 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많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5월 13일 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죠.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대항력과 또한 권리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아마 핵심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들에 대한 그 권리를 얻으시려면 바로 대항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대항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가의 건물을 임도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부터 어떤 이 계약자 말고 이 외 사람들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무래도 환산 보증금이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억 원의 보증금 그리고 월 100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이 보증금 1억과 그다음에 월세 100만 원의 100배인 1억 원 합쳐서 총 2억 원을 환산 보증금으로 보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총 4억 원 이하의 환산 보증금일 경우에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상 됐을 경우에 보호가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작년 5월 13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현재도 4억 원 이하 환산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이상이 돼도 보호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 4억 원 이하일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임차 금액에 대한 어떤 매 년마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약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9%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억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됐을 때 1억의 9%인 900만 원만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4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이상으로 받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은 대항력이라던가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상이 돼도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보호가 되게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4억 원 이상의 어떤 그 환산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13일 작년 2015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약을 했던가 연장 묵시적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계약을 하셨던가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셨던 분들에만 해당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어떤 재계약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물론 갑과 을,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통해서 기존의 계약을 연장한다고 의미를 볼 수가 있겠지만 민법상, 계약법상에 의해서는 그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좀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적게 할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라는 질문에 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전월세 전환율 약간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의 비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2010년 이전에는 보통 한 10%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을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렸을 때 네.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과거에는 10만 원, 100분의 1이었던 10만 원 정도로 벌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월세를 선호하는 어떤 추세들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희귀성이 높아지고 또한 전세를 쓸 경우 보증금을 더 높게 받는 이런 추세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 나온 통계에 의하면 7.1%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4에서 5.7%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면은 보증금 자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월세로 전환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지역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어느 지역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보시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구와 용성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이 바로 양천구였습니다. 또한 한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이 높았고요. 또한 주택의 유형별로 봤을 때는 단독 다가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다세대 쪽으로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조건을 보시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실 때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역과 그리고 다가구, 단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높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한능민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민 상담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772-0273, 문자는 샵을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할 때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 고민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 서울 광진구 자양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한양 아파트 53평이에요. 네. 몇 년 전에 안전검사를 통과했는데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를 알았으면 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임대 주고 계세요? 예, 20년 가까이 거주 중이에요. 그러셨군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네. 계셨는데요. 네,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네, 이분 광진구 자양 이동의 한양 아파트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대형 평형대라서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양 한양 아파트 지금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보시면 인근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요. 네. 테크노마트가 있고 또 인근에 보시면 자양 재정빈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본 한양 아파트 자체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011년도에 안전검사를 통과를 했고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데 용적률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 아파트 자체만 보셨을 때면은 첫 번째 한강변에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테크노마트에 대한 개발이 있죠. 또한 이 동서울 터미널에 대한 개발이 있고요. 예, 이번에 개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올해 제5차 도시계획안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좀 잠정적인 보류가 되었고요. 어느 정도 예. 기간이 걸릴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지금 한양 아파트도 그렇고 동서울 그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방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요청이 대답이 없고요. 예. 근데 시간 자체를 보신다면은 물론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자양동이라던가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던가 동서울 종합 터미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복합 쇼핑몰이라던가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한 예.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학군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업시설도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주택 지역 자체는 굉장히 좋게 돼요. 예.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시간 자체가 뭐 1, 2년, 뭐 3, 4년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앞으로 5에서 한 7년 정도는 최소한 기다리셔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하지만 지금 실제로 거주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본 아파트 자체가 개발이 되는 거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83년도에 지어진 되게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예, 빨리 예.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 아파트의 1차적인 호재는 2, 3년 정도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시고요. 예. 그 두 번째 인근 2차적인 이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들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보시면 대략적인 어떠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지 마시고요. 좀 더 장기로 어차피 실거주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요. 좀 더 예. 한 5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5년 정도요? 네. 아, 그럼 저희가 너무 오래 살아서 혹시 전세를 주려고 그러면 언제쯤 뭐 그 시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전세를 두는 시기는 예. 별로 따로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어차피 원하실 때 전세라는 것은 이 주택을 아파트를 보유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예. 곳으로 이주를 했을 때 팔고 싶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월세냐 전세냐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수가 크니까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쉽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거는 예. 그런데요. 매매와는 다르게요. 전세 예. 수요는 언제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 주택 자체가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요. 전세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4억에서 5억 정도 선으로 되기 때문에요. 전세가율이 어떻게 보면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세가 빨리 소진은 됩니다. 아, 예.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교통 전세를 두는 좋죠. 데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광진구 자양 이동의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오래된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5년 정도 보유를 하시다가 그때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일산 백석동이에요. 네. 네, 저기 요진 YCT라는 그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그걸 입주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방향 네, 때문에. 전망이 궁금하신 것 네. 같은데요. 몇 네. 평형대 지금 분양받으셨죠? 35평형이. 35평형이요. 네, 전망과 또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일산 요진 YCT 35평형 지금 분양받으셨다는데요. 앞으로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최초 분양을. 네. 네, 요진 YCT 같은 경우 일산에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 근방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제가 설명하기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요진 YCT 자체가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신축이라는 거예요. 네. 그쵸. 일산 자체가 90년대 초반에 92, 3년도쯤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그 당시에 주택이 지어졌죠. 네. 일산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기 어떠세요? 주거 만족도가? 교통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서울보다는 저도 서울에 살다가 네.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네. 사는 거는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가 일산 같은 경우가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 사시고 계시는 분들 자체가 이 도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하지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건축 연도가 점점 오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거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꾸미시고 계시는데 가장 갈망하는 것은 상권도 아니고 교육 환경도 아니고 어떤 편의시설도 아닌 신축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30 몇 평을 보유하셨다고 하셨죠? 35평이요. 35평형이고요. C타입. C타입 몇 층이시죠? 지금 41층. 41층이고요. 예. 일단 9층의 향 같은 경우 굉장히 좋겠네요. 어차피 인근에 그렇게 높은 주택이 없으니까요. 네, 전망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망이 좋을 것이고 이 정도 층이면 대충 한 5억 초반 한 5억 2천, 3천 정도의 분양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예. 네, 일단은 저는요. 어차피 지금 여기가 6월 달에 입주죠. 예, 예. 저는 입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전세를 두시던가 일단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를 해요? 네네. 첫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여기가 아직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네네. 한 1000에서 2000 정도 선?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예,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점이거든요. 입주를 하시든 전세를 두시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말까지요? 왜냐하면 6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향후 6개월 정도까지는 가격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가격 상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걸 보신다면은 앞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근교에 가장 유명한 위례신도시가 있죠. 네. 물론 일반 입주하기 전까지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지만 입주 후에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붙고 있어요.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매매가 자체가. 네. 네, 그런 걸 본다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입주에 한 6개월 정도는 보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산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보유를 하셨다가 매물의 가격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0201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15년 4월에 중랑구 상봉동 한일 서너스빌 아파트 32평형을 4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도 후 강남 쪽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현재 보유 중인 상봉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그리고 보고 계시는 강남 쪽의 아파트도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매도 타이밍을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매도 후에도 강남 지역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 주신 시청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한일 서너스빌 자체가 위치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은 경의중앙선, 경춘선, 망우역이 위치해 있고 한 블럭을 가시면은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에 상봉역 7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역세권만 좋은 건
건 아닙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하는 부분에 홈플러스가 들어갔고 또한 엔터시스 종합 쇼핑몰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있는데요. 이 상봉 터미널 자체가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전환이 됩니다. 바뀔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최인근에 어떤 종합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작년에 4억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세가 4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도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더 있다면은 전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랑구청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지역에서 크게 가장 보시는 게 중랑구에서 지금 망우역과 상봉역 지하를 뚫어서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봉 터미널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종합 쇼핑몰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보여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남으로 넘어가시기보다는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보유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더 큰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봉의 아파트 보유 중인 시청자분 문자 주셨는데요.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격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3년 정도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로 온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예요. 네, 그 센트럴시티 25평하고 네, 퍼스트파크 30평 분양권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 네. 생각 같아서는 장기간 보유하고 싶은데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해야 될 시점이 궁금해서요. 둘 다 매도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채만 지금 매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 매도한다는 것보다는 네. 향후 전망을 보고 전망에 장기적으로 따라서. 갖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시티와 퍼스트파크 지금 분양권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송도 쪽에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2개 가지고 계시는데요. 전망에 따라서 조금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분양권을 2개를 갖고 계시고 혹시 거기 그 동네에 송도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 집은 울산이고요. 처가가 울산이시고. 그쪽입니다. 예, 예. 처가가 이쪽이시고 그래서 이제 처가를 보시다가 보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언제 분양권을 얻으셨나요? 한 2월 달 같은데요, 둘 다. 이번 연도 2월 달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투자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투자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부터 한 10년 정도는 갖고 있을 생각인데. 10년 정도요? 예. 네네. 일단은 10년을 생각하시면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첫 번째 이유가요. 지금 네네. 단기로 가시면 이 지역 같은 경우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차피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현재 계획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민들이요. 공동주택들이. 근데 현재 11만 명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완성됐고요.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분양권들이 이 나머지 11만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이 네. 숭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요. 무엇이냐면은 보시면은 일반 산업단지라던가 어떤 외국과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합작으로 해서 기업을 만들던가 어떤 자본 유치를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주택과 직장이 동시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가격이 오르려면은 이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택, 아파트보다 기업들이 더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토지는 한 85% 매입이 됐지만 공사 진행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가보시면 네네. 허업 벌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기업 입주도 시작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 시세가 안정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기업이 입주가 되고 어느 정도 도시 자체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갖고도 부족하고요. 2022년 이후 한 5년 정도 추가로 보시면 한 2020년 중반 정도, 2025년이나 2027년 정도쯤 되면은 그때 도시 자체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전망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10년의 보유 기간으로 보신다면은 투자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예. 갖고 계신 게 25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중평 이상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소형, 특히 25평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25평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25평 아파트는 좀 더 갖고 계셔도 꼭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송도 지역 장기적인 투자시라면 투자 계속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소형 평형대에 대한 희소 가치가 또 있는 지역이니까요.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시흥시 목감 지역 수정 아파트 매수 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분 투자 목적이신지 혹은 거주 목적이신지 문자라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시흥 목감 지역의 수정 아파트 전망에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거주냐 아니면 투자냐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를 들어가시든 아니면은 실거주로 시대 차익을 조금 기대하시든 둘 다 저는 조금 다른 지역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이 아파트는 이 목감 신도시 지어진 지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것입니다. 목감 신도시 안에 위치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19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목감 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신축입니다. 신축화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폭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2015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화랑기 때 예를 들면 공덕역 인근 같은 경우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2012년에 지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가 올랐는데요. 그 인근에는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이 이 아파트 연식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두어지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감 지역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직장들이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개발 호재 자체가 이 목감 신도시고요. 직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안산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 착공 예정인데요. 개통이 되려면 2023년에서 2025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직장으로 가려면은 가장 가까운 중심 업무지구도 아닌 상업지구가 바로 광명 역세권입니다. 인근에는 허벌판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많은 어떤 주택이나 어떤 직장 같은 경우가 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하기는 수요가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투자나 혹은 실거주를 하시더라도요. 좀 더 다른 지역을 신도시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시흥시 목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집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신도시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531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한국아파트 24평형.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매수 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향후 시세 차익도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임대 수익 목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라는 마음 다들 드실 겁니다. 향후에 차익도 가능한지 앞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의정부 신곡동의 한국 아파트 지금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계획이시고 또한 투자 목적, 특히 임대소득용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이 지역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 갖고 서울 지역으로 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국 아파트의 위치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지금 보시면 발곡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경전철입니다. 의정부 내에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서울과의 근접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가장 서울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1호선에 회룡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km 정도의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어떤 역세권이라고 불리기도 어렵고요. 또한 이 지역 자체가 2000년 초반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어떤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7평형 같은 경우가 한 2억 정도 선에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금액 같은 경우 2억 초반대로 해서 한 6천에서 7천 정도의 전세를 활용할 시에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요. 월세를 활용할 시에도 2억 건대의 아파트 자체가 1억 7천 정도의 그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요. 월세 보증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익률도 본다면요. 지금 이 지역 전체적인 생각을 보면은 보통 1000에 50에서 60만 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3.8%에서 4.2% 사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임대소득으로 보시긴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시세 차익도 기대하시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문자를 주신 분께서 이 정부에 살고 계신데 투자를 좀 생각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보신 밀락 2지구라던가 고산 공공주택지구라던가 이 근처에 있는 신도시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면은 임대소득이라는 거 시세 차익도 지금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시선을 돌리시고 이 지역보다 이 지역에 거주를 안 하신다면은 서울 쪽에 눈을 돌리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신곡동에 지금 임대 수익 목적으로 보고 계셨는데요. 지하철 이용이 어렵고 집가 상승 기대하기가 좀 힘든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밀락 2지구도 신도시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자금으로 서울 쪽을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분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저희가 그 광진구에 그 네. 현대 프라임 아파트라, 네. 예, 현대 프라임 26평이라, 네. 네, 그 개포동에, 네. 네, 그 대청 아파트 17평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예,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제가 좀 의견 듣고 싶었어요. 네. 임대 수익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보고 계신데 비교 분석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네.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광진구 현대프라임 아파트랑 대치동에 있는 대청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대청 아파트는 몇 평형을 보시고 계시죠? 네, 17평 보고 있습니다. 17평을 보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구이동은요. 현대 프라임 아파트는 네, 26평요. 26평을 보시고 계시고요. 네. 아마 매매 금액은 비슷할 것 같네요. 한 5억 정도 네네. 선으로. 네. 네, 그러면은 주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그 수익률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시세 차익도 앞으로 조금 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지도를 좀 크게 봤는데요. 말씀하신 아파트가 구이동 현대 프라임이 지금 대충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네. 개포동에 위치한 거죠? 네네, 개포동. 대치 대청 아파트가 위치에 있죠. 네네. 있죠? 네. 지금 금액이 여기는 25평형과 여기는 17평형. 그렇죠. 네. 어머니 이쪽을 보시면요. 첫 번째 임대소득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네. 근데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임대소득을 네네. 받으시면서 장기로 네네. 봤을 때 또한 공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강변역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현대 프라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대단지고요. 네. 두 번째는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강남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네네. 지금 동일한 투자금 갖고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집가도 올라가야 되고 땅가도 올라가야 되고 또한 어찌 네. 주택 가격 자체도 올라가야 되고 임대소득 자체도 네. 올라가야 되고요. 네네. 그렇죠. 네. 일단은 보시면요. 물론 이 개포동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가격도 훨씬 더 강하죠. 높고요. 하지만 네. 미래 가치라던가 임대까지도 보신다면 저는 이 강변역 인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굉장히 첫 네. 번째는 더 평형대가 크잖아요. 실평수 자체가. 네. 그렇죠. 실평수가 5평에서 6평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네네. 그 다음에 이 강변역이 2호선이잖아요.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구간을 지하철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테헤란로거든요. 선릉과 역삼과 강남역을 이루는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직장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이쪽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테헤란로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버스를 이용하시던가 자가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버스든 자가를 이용하는 시간과 2호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는 2호선을 이용해서 현대 프라임까지 오는 시간이 더 단축이 돼요. 너무나 교통 혼잡이 심하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삶의 질의 편의성이라던가 가격 상승이라던가 수요의 몰림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봤을 때 저는요 25평에 있는 25평 규모인 현대 프라임을 선택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용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네. 그 현대 프라임이.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유하시고 계실 때 몇 년 정도 보유하실 예정이세요? 글쎄,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되면 좀 오래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 네. 근데 네. 이 시기 자체가요. 어차피 임대소득 목적이시고 하시면요. 재건축까지는 가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돌리실 건 아니에요. 네네. 네, 5년에서 한 매수 8년 사이로 타이밍도 지금은- 중장기로 네.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매수 타이밍은 지금도 괜찮나요? 어떤 지금이 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요? 최근 네. 2달 사이에 아파트 매매가 자체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아, 네. 또한 큰 일들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또한 일단 5월달, 이번 달부터 지방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투자하실 분들도 이제는 서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의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이나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원인으로 지금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보고 계셨는데요. 일단 가격 상승이라든가 생활 편의성을 따져봤을 때는 광진구의 현대프라임 아파트로 중장기 투자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9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224-16 주택을 월세 수익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노후주택이고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로 임대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임대 수익 목적으로 지금 주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또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네. 네, 논현동에 있는 노후주택을 월세 수익 목적으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매물지는 9호선 언주역과 대략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로드뷰를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택이 네, 지금 본 건물이고요. 지금 많이 멀어져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적벽돌로 되어 있죠.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돼 보이는 그런 주택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정도가 월세가 나올까 걱정이 되신다고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먼저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신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한 3천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의 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노후된 어떤 한 20년 정도, 15에서 20년 정도 되면은 시청자님이 문의하신 한 3천에 100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만약에 하실 거라면 이 지역 투자도 좋은데요. 더 중점적으로 보실 게 신축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20년 이상 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부터 해서 보일러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그런 주택들이기 때문에요. 관리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즉 관리의 용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지역의 투자는 좋지만 신축 쪽을 좀 눈을 돌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하시는 금액 자체가 2억 중반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은
네, 저 신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신축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상 임대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지만요.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고민 상담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미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